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게 바로 이제 동물 교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뭉이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 아이의 성격이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동물과 교감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로 이렇게 관철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브레인 셀럽 장래혁입니다. 여러분, 동물 좋아하시나요? 혹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저도 10년을 넘게 함께 사는 고양이 해피가 있는데요. 이 아이와 종종 마음이 통한다고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땐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교감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브레인 셀럽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교감하는 뇌, 너의 마음이 들려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딱 한마디가 모든 보호자님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 아파인데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교감하는 뇌에서 첫 번째 이야기 나눌 셀럽은 동물이 보내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루나 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이름 그대로는 동물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정확하게 뭔가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란 애니멀, 그러니까 동물과 소통하는 사람, 말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게 뭐 소통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제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 실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그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동물과 이제 접속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동물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 동시에 같은 주파수, 같은 뇌파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접속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동물의 주파수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은 대체로 언어로 소통을 하고 사고하는, 지금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사고하는 인간들의 뇌파는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다음에 좀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는 더 높아서 동물들하고 접속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동물들하고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그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브레인 셀럽에서도 이 뇌파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동물과 인간의 뭐 텔레파시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명상을 하거나 좀 심적으로 안정됐을 때 뇌파가 이제 느려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뭔가 교감을 하시는 거라고 보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은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다니는 강아지하고도 그냥 막 인사를 할 것 같고 그 강아지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막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들이 어떤 이제 즐거워 보인다거나 얘네들이 행복하다, 아니면 기분이 안 좋다, 피곤하다, 이런 정도는 그 행동을 보고 캐치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교감의 차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약간 심호흡 한 10번만 심호흡을 해도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식물들, 그다음에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공명하는 주파수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알파파, 세타파 정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나님은 개인적으로 아마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쪽을 공부를 하시고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강아지들 재롱 보고 뭐 이쁘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제 강아지들 데려왔는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동물이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문제 행동이다, 뭐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얘네들도 너무나 정교하게 모든 감정을 갖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의 마음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셨던 것 같으네요. 그때 키우던 강아지들 중에 하나를 갑자기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로 잃어버리게 됐거든요. 네. 그때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 그 해외에 이제 유명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분이 오셔서 이제 방송 이렇게 그걸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런 정보들이 저한테 오고 해서 저도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들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일종의 이제 저는 어떤 선험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하면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어떤 스킬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신 지 지금 10년이 되어 간다고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아지가 1살 남짓 된 이제 어린 강아지인데 한 6개월 동안 자폐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폐 증세가 이제 시작된 원인은 이제 강제로 번식을 시키려고 이제 교배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강아지가 그 교배가 잘못돼서 자궁 적출 수술까지 이제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던 거죠.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 됐었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던 거죠. 가족들이 이제 후회를 하고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강제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계속해서 가족들의 진실한 마음을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3일, 5일 이 정도 되니까 서서히 그 한 구석에만 있던 아이가 조금씩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째가 되니까 이 강아지가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까지 시킬 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밑바탕에 그 잠재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위로를 더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가족들은 이미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중단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가족들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다시 원래대로.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어떤 문제,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날 수도 있고 다시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가족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여유가 없으셨는지 잘 그게 수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였나 연락을 받았어요. 이 아이를 그냥 안락사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미 이제 몸이 아픈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건강해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봤는데 타협이나 어떤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보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너무 이른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실제로 그 동물과 교감을 할 때는 직접
보실 때도 있고 그럼 안 보고 하실 때도 있으신 건가요? 대부분은 네.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실제로 만났을 때는 이제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낯선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게 동물과 제가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접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동물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로 어떤 사진과 이름과 성별, 나이 정도를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어도 가능은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루나님께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의뢰를 드렸는데요.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미리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인데요. 안기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 유기견 출신의 강아지 손뭉이, 그리고 비닐을 먹고 이렇게 토하는 또 먹는 고양이 콩이, 네, 두 가지 사례인데요. 루나님은 이제 사전에 사진 자료만 보고 이 동물과 교감을 하셨는데요. 브레인셀럽에 올라온 상담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못 만지게 하고 안아 올리려고 하면 물어버리고 굉장히 골칫거리일 것 같은데 교감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손뭉이 교감을 해봤을 때 손뭉이가 이제 유기견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유기견 출신으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손뭉이의 어떤 성격적인 차원의 문제 같아요. 약간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많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화목하게 조화롭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뭉이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좀 시크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약간 예민하고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아닌, 저도 제 성격이 사실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친척분들이 오거나 하면 제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냥 멀리 떨어져 앉고 인사도 별로 안 하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 아이의 성격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시크한 친구에게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이 들고 아파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손뭉이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성격적으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존중을 하고, 다만 조금씩 이렇게 편안할 때 만져보고 그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뭉이가 가족들을 신뢰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냥 그 내색을 가족들한테는 그냥 편안하게 드러내는 거고,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손뭉이와의 교감 내용은 가족들이 보기에도 공감될 정도로 맞습니다. 손뭉이가 우리 집에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정서는 많이 안정되었고 여전히 들어올리는 것은 매우 싫어하지만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교감 내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손뭉이는 쿠션과 부드러운 물건, 슬리퍼 등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손뭉이의 타고난 성격이 소심하고 개인적이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뭉이도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기에 솔루션처럼 차근차근 스킨십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손뭉이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사례 한번 볼까요? 이 콩이가 왜 자꾸 비닐을 먹을까요? 이 가족들이 비닐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교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콩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자신감도 있고 좀 활달한 성격이고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비닐을 먹는 거는 콩에도 비닐이 맛있어서 먹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어쩌다가 그 비닐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물어뜯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던 거죠. 그건 이제 콩이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습관이 됐고 그다음에 씹는 게 그냥 재미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는데 이게 맛있어서 계속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습관인 거를 알지만 그렇죠. 그게 잘 안 버려지고 심하게는 이게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콩이의 경우에도 약간 그런 상태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다 숨기고 해도 어떻게 또 다 찾아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심하게는 토하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야 괜찮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목이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네.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비닐을 먹는 어떤 습관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끼리 콩이를 보며 이야기하던 콩이의 성격이 교감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들이 비닐 같은 이물질을 먹는다는 게 이식증이라는 증상이라는 건 알았지만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콩이한테는 해당되는 게 없었어요. 환경도 놀이 시간도 모두 충분한데 딱 생각나는 한 가지. 콩이는 바스락거리는 장난감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그래서 교감 내용처럼 비닐에 호기심을 가지다 먹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큰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었어요. 새침도 또한 우리 콩이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콩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 반려동물이 왜 그럴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던 집사님들이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루나님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고민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사실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래서 우리 반려동물이 이랬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답변들을 그 해결 방안들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가장 제가 행복할 때는 우리 아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세요. 그 이전에는 그냥 어떤 소통이 차단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냥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는 실제로 소통은 되지는 않지만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가 가장 보람이 큽니다. 교감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 나의 반려동물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반려인이라도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답변부터 하자면은 쉽고 간단한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바쁜 상태로 그냥 인간의 생활 영역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동물들의 수준 아니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연의 상태, 그냥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그 상태에 내 마음을 열고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 실제로는 동물과 교감하거나 다른 동물이 아닌 어떤 식물의 세계나 다른 자연과 교감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방송을 보시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한국동물교감 전문가협회 이제 대표를 하면서 전문가 과정 교육도 이제 맡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교감 강의를 이제 접하시면 교감의 세계가 어떤가, 어떤 식으로 교감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접하고 수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을 그냥 어떤 동물과 나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정말 똑같이 이 지구 생명체, 이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그냥 같은 생명체다라는 인식, 그리고
어떤 우리는 보통 이제 인간이 우월하고 동물은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교감을 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강의를 일단 좀 접하시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될 것이고, 이제 과정을 넘어서면 이게 내가 교감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스스로가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교감하는 뇌인데요. 이 루나님은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제 동물과 교감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루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감, 우리가 찾아야 할 교감의 의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감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알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생각,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읽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실제로 많은 동물과 교감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정말 더 거창한 어떤 주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관철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어떤 자연의 상태에서 이제 멀어지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하고 더 싸우고 이런 치열한 삶으로만 이제 발전을 시켜왔는데, 이제 동물 교감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삶을 멈추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명상 상태, 조금 우리 인간이 해왔던 어떤 행위들을 좀 성찰해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저는 이제 교감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서 동물들과 교감을 해오시면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생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브레인 셀럽 교감하는 뇌 이번 편에서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루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들이나 또래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보이는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물과 함께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람에게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될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혈압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욕을 좀 높이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정서적인 안정을 이어지게 하고 있죠.